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문화학원 학생 여러분들. 자, 이번에 문법 시간에는요, 우리가 가정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가정법은 사실 상당히 어려워하는 영역에 속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영어 문법 그러면 투부정사나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관계사 이런 것들을 배우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원에 다니면서도 가정법을 배우는 것은 한 6개월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다뤄지지 않다 보니까 배워도 이제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는 까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가정법의 이런 특징, 배움에 있어서 좀 어려움의 특징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가정법이 쓰인 문장에 대해서는 학교 시험으로 많이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좀 배우기 어려운 이 가정법을 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에 가정법은요, 총 3개의 영상으로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을 따로 배우다 보니까는 가정법이 양이 상당히 이제 기초부터 심화까지 가게 됐을 때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3번의 영상을 통해서 가정법을 다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가정법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가정법의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칠판에 선생님이 써놨으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은 문법 노트에다가 먼저 이 내용을 적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노트에 일단 빨리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시간이 부족하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와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 썼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가정법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가정법은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어떠한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가정법을 통해서 현재나 과거의 정말 진짜 사실을 반대한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바로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한국말에서도 가정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직설법이죠. 이것은 평서문이죠. 직설법, 평서문 똑같은 말인데 나는 부자다. 그러면 나 진짜 부자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말로 쓰는 거예요. 아, 내가 부자라면. 아, 만약에 내가 부자라면. 이런 말이요. 아니면 시력이 나빠. 그래서 안경을 맨날 쓰고 다녀요. 얘가 시력이 마이너스 9.8이야. 그런데 안경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봤다라고 칩시다. 아, 내가 눈이 좋으면. 자, 이거는 가정을 하는 거죠. 반대로 꺾어서 가정을 하는 거죠.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30점이었어. 그래서 엄마한테 겁나 혼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상황을 반대로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펼쳐내는 거죠, 여러분들. 그쵸?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말을 쓰는 거냐면, 이 현재나 과거 사실에 대해서 왜 반대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냐면, 그 상황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 그리고 추측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다라는 거지, 아, 내가 눈이 좋으면, 이 말인 즉슨, 현재 눈이 나쁘니까, 아, 눈이 좋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이, 아, 내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아, 여자친구가 있으면, 그것은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는 사실을 반대해서 가정하는 말은 왜 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 상황이 아쉬우니까 하는 말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정법을 통해서는 현재나 과거에 일어났던 진짜 사실을 반대로 꺾어서 후회나 아쉬움 혹은 추측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정법은요, 당연히 직설법이 아니고 평서문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나는 부자다. 이거랑 아, 내가 부자라면 이거에 차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은 직설법하고 평서문이 아닌 특수문장에 속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법은 직설법 아니고 평서문도 아닌 특수한 문장 구조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 가정법의 특징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가정법의 특징은 이렇게 미리 말씀 좀 드릴게요. 자, was를 써야 될 타이밍이 있죠. I was, 뭐 he was, it was, she was 이렇게 언제 was를 쓰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가정법에서는 was를 안 씁니다. 가정법에서 was를 안 쓰고 were를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특수한 문장이니까 그렇다고. 가정법은 특수한 문장이기 때문에 가정법에서는 was를 안 쓰고 were를 쓴다.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될 상황은요,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이렇게 if 절을 쓰고 컴마를 찍고 또 절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여기에서 시제랑 그리고 컴마 뒤에 나오는 문장의 시제하고 이 시제끼리를 맞춰주셔야 돼요. 시제끼리 맞춰주셔야 된다. 이것도 우리의 학습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if 절에 나오는 시제와 컴마 뒤에 나오는 주절의 시제끼리를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 가정법에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거는 별표. 자, 가정법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가정법은 특수한 문장이라 그랬죠. 일반적인 문장, 평서문, 직설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법에서는 과거형의 동사가 나왔을 때 이거를 현재를 아쉬워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가정법에서 과거 동사 쓰였다라고 해도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요, 헤드 PP, 대과거라고 보이는 헤드 PP의 형태가 가정법 문장에 들어가져 있으면 이것도 되게 옛날 대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따 예문을 보시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가정법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3번 되게 어려워한다. 그래서 가정법 배울 때 이 3번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4번은 좀 보너스인데 주변 문맥에 맞게 이 당사자가 현재를 아쉬워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를 아쉬워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서 이 가정법 과거나 아니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가정법은 특수 문장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주의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차근차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0번이에요. 이게 1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번부터 시작을 하죠. 이게 조금 보너스 같은 건데, 영어에서는요, if가 두 가지입니다. if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이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절을 만들어내는 i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가정하는, 현재 사실을 반대 가정하는 가정법을 만들어내는 if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속성이 달라요. 영어에서는. 한글에서는 되게 비슷한데 이 두 개가. 근데 영어에서는 이 두 개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책에는 안 나와져 있지만 0번 조건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if 절에는 will을 못 쓴다 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부사절 같은 거 배울 때 거기서 조건을 나타내는, 만약 뭐뭐라면 거기서 if는요 will을 못 쓴 뭐 그런 거 배운 적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이 조건문이에요. 자, 조건문의 형태는요 문장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if 주어 현재 동사, 컴마 주어 will 동사, 그리고 해석은요 만약에 주어가 동사 한다면 컴마 주어는 어떤 동작 할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주어가 뭐뭐 하면 주어는 뭐뭐 할 거야. 이 말인즉슨 이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이게 발생을 할 겁니다. 나중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조건문이에요. 여러분 조금 어렵죠? 예시를 볼게요 한번. 그래서 지금은 돈이 없을 수 있는데 일을 해서 나중에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은 돈이 없는데 이틀 뒤에 엄마한테 용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if I get money, 내가 돈이 생기면 I will buy a bag, 나는 가방을 살 거다. 그래서 이 조건이 성립이 되면 이거를 할 거다, 이거를 발생시킬 거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조건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에 뭐가 조건이 성립이 되면 어떤 일이 또 발생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 조건문이야. 그래서 두 번째도 보시면은 if you help me now, 만약에 네가 나를 지금 도와주면 I will help you later, 나중에 내가 너를 또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되면 이거를 발생시킬게 라는 게 또 성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if you have a girlfriend, 만약에 네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please show me, 나한테 보여줘 라는 말입니다. 그쵸?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이 조건이 성립이 되면, 여자친구가 생기게 된다면 나한테 보여줘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여기에서 will을 지금 안 쓰고 있는데 꼭 will을 쓰지 않고 이렇게 현재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런 if를 써서 이 조건문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 영어에서는요. 아셨죠? 이런 조건문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또 will을 못 쓴다라는 것도 아마 부사절을 배울 때 배워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부사절 배울 때에도 if하고 부정문은 unless라는 그러한 접속사로 바꿨을 수도 있는 거 아마 부사절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조건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if를 가정법으로 썼을 때 나타나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혼합가정법이라는 것을 배워볼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if는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뭐였다고요, 여러분들? 현재나 과거 진짜 일어났던 사실을 반대로 가정을 하는 거죠. 왜? 그 사실이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아쉬우니까. 자, 그러한 내용을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if 주어 과거 동사, 컴마 주어 would 동사 원형. woulds요 could이나 might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떤 해석이 그렇다면 would 대신에 could이나 might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해석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 현재 뭐뭐라면 현재 뭐뭐일 텐데 현재 뭐뭐일 걸.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헷갈리는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은요 해석이 되게 이상하죠. 아니 선생님 과거 동사를 썼는데 왜 현재 뭐뭐라면 현재 뭐뭐일 텐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다시 이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법에서는요 과거 동사를 썼을 때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대해서 아쉬워함을 나타낸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가정법에서는 과거 동사를 봤다라고 해도 현재의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특수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수문장이기 때문에. 되셨죠? 그럼 이름은 왜 가정법 과거냐? 과거를 아쉬워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는 문법적인 형태가 과거 동사와 과거형의 조동사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름은 가정법 과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해석 잘해야 된다, 얘들아. If I had two pens, 이거를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만약에 내가 두 개의 펜을 가졌었더라면 이렇게 해석할까요? 아니면 만약에 내가 두 개의 펜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 어떤 게 맞나요? 가지고 있었더라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가야 되나요? 답은 두 번째 거죠. 지금 가지고 있다면. 아니 선생님, 아니 헤드면은 가지고 있었다 옛날인데 왜 지금 가지고 있으면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세요? 영어 선생님 맞아요? 아니 가정법에서는 과거형의 동사 쓰였을 때 현재를 아쉬워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과거형의 동사가 쓰여 있어도 가정법에서는 현재 얘기라고요. 현재 아쉬워하는 거야. 아, 지금 내가 두 개의 펜을 가지고 있다면 I could lend you one. 내가 너에게 하나를 빌려줄 수 있는데 이런 말이라고요. 아, 내가 펜이 두 개가 있으면 너한테 하나 빌려줄 수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If he were a magician, 만약 그가 지금 마술사라면, 그쵸? 선생님 이거는 were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he 다음에 원래 was 쓰는 거 아닙니까? 가정법에서는 특수 문장이니까 was를 써야 될 타이밍에 were 쓴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were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요 해석으로 갔을 때에도 그가 예전에 마술사였었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그쵸? 가정법에서는 과거 동사 쓰였을 때 현재 뭐뭐라면. 그래서 만약에 그가 마술사라면, 지금 마술사라면 그는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자신을 부자로 만들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요. If you didn't help me now,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예전에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가정법에서는 과거 동사가 쓰였을 때 현재처럼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만약에 네가 나를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I couldn't start it now. 나는 지금 그것을 시작할 수 없어. 자, 가정법에서 과거 동사 혹은 과거형의 조동사를 볼지라도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아쉬움을요. 현재 아쉬움. 그래서 지금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지금 시작을 할 수가 없어 라는 거죠. 되셨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 2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얘네끼리 맞춰주셔야 된다고요. if 부분에 과거형의 동사가 쓰여져 있으면 주절에는요 과거형의 조동사를 써야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도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문제에 나오는 패턴이니까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때는 안 나오는데 중학생 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 참 귀찮은데 사실 중학생 때 이게 나옵니다. 이 가정법의 문장을 평서문으로 바꿔봐라 라는 아주 이상한 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중학생이라면 문제도 나와 있을 거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 될 예정이다 라고 하면은 이 내용을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문제도 안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 중학생의 어떤 그 문법책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내용도 알아야 되니까 좀 알려드릴게요. 이걸 평서문으로 바꿨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자이다. 이거랑 내가 부자라면 자, 내가 부자라면 이 뜻은요. 지금 부자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실제로는요. 부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뭐 이런 것도요. 만약에 그가 마술사라면 이라면 그는 지금 마술사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실제 직설법 평서문에서는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셔서 평서문으로 바꿀 때에는 뭐이기 때문에 반대로 좀 가셔야 됩니다. 반대로 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가정법하고 평서문은 반대의 개념이니까요. 그쵸, 여러분들? 내가 부자라면 이거는요, 이러한 가정법 문장은 지금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반대로 좀 연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가정법에서는 과거가 쓰였을 때 평소문으로 바꿀 때 과거로 바꾸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가정법에서 과거로 쓰이는 것은 실제로는요 현재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서 현재 시제로 좀 잘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유념을 하셔서 우리가 영작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2개의 펜을 가지고 있다면 너에게 하나를 빌려줄 텐데 라는 가정법의 말은 평서문으로 바꾸게 되면 한글로 내가 지금 2개의 펜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를 빌려줄 수가 없어 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영작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if if가 아니구나. because로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because요. 자, because를 as로 바꿔 쓰셔도 됩니다. as도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s I didn't 쓰시면 안 됩니다. don't have 2 pens. 그래서 I can't lend you one.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didn't로 안 쓰시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이요. 이것도요. 그가 마술사라면 그는 자신을 부자로 만들 텐데 는요. 자,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마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He might not 아니면 cannot. He might not mak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여기를요 선생님 얘는 또 현재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요 can't 정도로 바꾸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뭘 might 써도 돼요 여러분들. might가 꼭 옛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현재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might는요 could하고 can은 이게 딱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려울 수는 있죠. If you didn't help me now, 네가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그걸 시작조차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거는요, because as 네가 나를 지금 도와주기 때문에 you help me now. 네가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 시작할 수 있지. I can start it now. 이렇게 문장을 바꿔낼 수가 있겠다.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래 가정법 그러면 이 부분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학생 때에는 이거를 평서문으로 바꾸는 게 나오는데 그냥 바꾸는 거 연습만 한번 해보세요.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이제 학원에 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가정법 배울 때 요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아래 노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 if 주어 과거동사, 컴마 주어 우동사 이게 가정법 과거의 문장 패턴인데,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정법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을 때에도 가정법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if부터 시작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과거 동사 쓰였고 과거 조동사 쓰였으니까 가정법 과거 문장이라는 거 알겠죠? 지금 뭐뭐라면 지금 뭐뭐일 텐데 근데 이 부분이 이 조동사 쓰인 부분이 먼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볼래요? Would you help me? 나를 도와줄래? If you can? 뭐 이렇게 나오면은 can을 어떻게 쓰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 과거 조동사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if 부분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과거 조동사가 쓰였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과거형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if you could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들. 뭐 물어보는 말이니까 의문 부호가 있어야 되겠네. 자, 그래서 나를 도와줄래? 만약에 네가 할 수 있으면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지금 할 수 있다면 나를 좀 도와줄래?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가정법 맞고요. What would you do? 넌 뭐 할래? 만약에 네가 나라면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도 보시면은 조동사가 과거형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if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가정법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네가 나라면 네가 내가 될 수는 없을 텐데 그럴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럴 수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그럼 여기서 비동사를 뭘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 are 쓰면 당연히 틀리고 you or me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러한 패턴을 배웠을 때 조금만 응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 많이 우리 학생들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요, 과거를 아쉬워하는 표현입니다. 과거를 아쉬워하는 표현이고, 일단 형태 볼게요.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have pp. 다시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have pp.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과거에 뭐뭐였었더라면 과거에 뭐뭐였었을 텐데 과거에 뭐뭐였었으면 과거에 뭐뭐였었을 텐데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낼 때 이런 가정법을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웃을려 역시 굿이나 might로 바꿔서 쓰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평서문으로 또 굳이 바꿀 수가 있는데 바꾸게 된다면 이거는 과거 얘기하는 거니까 평서문으로 바꿨을 때에는 과거 시제로 문장을 표현을 해주면서 또 이제 반대로 문장을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긍정문이면은 부정문이었으면은 긍정문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시제를 과거로 쓰면서. 자, 그러면은 일단은 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고 있나요? 영어에서 헤드 PP라는 것이 있죠. 헤드 PP의 표현이 있죠. 헤드 PP. 이때 헤드가 생략이 해석이 있나요? 가졌다라는 해석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헤드 PP 형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붙이는 헤드고 헤드 자체에 가지다라는 해석은 없는 거죠. 진짜의 해석은 여기에서 해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if I had helped him then 이면은 가진다, 도와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의 의미는 여기서만 발생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밑줄 좀 그어주시고 밑줄을 그는 이유는요. 아까 가정법 과거에서는요, 과거 동사 썼을 때 would 동사, could 동사, might 동사를 썼듯이 그쵸? if절의 시제하고 주절의 시제를 맞춰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도요, had pp가 쓰여져 있으면은 주절에는요 would have pp가 나와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if 절 부분에 had pp 쓰여져 있으면 뒷부분에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가 쓰여져 있어야 됩니다. 저거를 시제끼리 잘 맞춰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해석을 또 빨리 한번 해볼게요. If I had helped him then, 그때 만약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를 그때 내가 도와줄 수 있었더라면 he would have survived. 그는 살았었을 텐데 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옛날을 후회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평소문으로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못 도와줬었기 때문에, 안 도와줬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지 못했었다, 이 말을 하는 거랑 똑같죠.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보면은 if I had had a map, 내가 옛날에 지도가 있었더라면 I could have found the way, 길을 찾았었을 텐데. 그러니까 길을 못 찾고 어디 못 갔다라는 말이죠. 왜?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평서문으로 바꾸자면, 알겠죠?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봤었을 때 또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헤드를 두 번 쓰셨는데 오타 아닌가요? 자, 오타가 아니죠. 그쵸? 왜? 얘는 그냥 형태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고, 가지다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헤드를 그냥 쓰는 거고, 형태를 맞추기 위해. 그리고 진짜 의미는 PP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때 지도를 가졌었더라면 그 길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if the movie had been boring, hadn't been boring, 영화가 그때 지루하지 않았었더라면, 예전에 봤었던 그 영화가 지루하지 않았었더라면 I might have watched it all, 내가 그 영화를 다 봤었을 텐데. 됐죠? 이건 가정의 말이고요. 실제로는 어땠다라는 겁니까? 그 영화가 지루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영화를 끝까지 다 보지 못했다, 다 보지 않았다, 이게 평서문의 말인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와져 있으면은 올해도 PP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 또 헤드 PP 나왔으면은 이 부분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헤드 PP 쓰여져 있으니까는 마이레드 PP 이거를 잘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해석은 이런 꼴로 나타나게 되면, 아, 예전에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이렇게 과거를 아쉬워하는 말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평서문으로 좀 바꿔볼 건데 세 개를 다 하진 않을게요. 그냥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도와줬었더라면 그는 살았었을 텐데, 이 말을요 because, 자, because 내가 그를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죠? 언제요? 과거에. I didn't help him. 내가 그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he would not, wouldn't, 아니면 couldn't surviv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를 과거에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살지 못했었다. 그 다음에 이거요, 세 번째 거요. 아, 영화가 재미없지 않았었더라면, 지루하지 않았었더라면 나는 그것을 다 봤었을 텐데. 말인즉슨 뭐 했었기 때문에? 그 영화가 어땠기 때문에요? 지루했었기 때문에. The movie was boring. 이 영화가 지루했었기 때문에 I couldn't, 아니면 I didn't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I didn't, I couldn't watch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조동사 뒤에 있는 동사 원형 쓰는 것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것도 다 아시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혼합가정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혼합가정법이 어려울 것 같지만 쉽습니다. 그냥 혼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혼합이 되어졌냐면 형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if 주어 had pp, 만약 과거에 뭐뭐 했었다면 주어 would 동사, 현재 뭐뭐일 텐데, 그러니까 옛날에 뭐뭐 했었으면 현재 뭐뭐일 텐데,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있죠 여러분들. 아, 옛날에 돈을 많이 모아놨었으면 지금 부자일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런 걸 나타낼 때 쓰는 것이 혼합가정법입니다.
그러면 좀 이제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만약에 헤드 PP가 쓰여져 있으면 헤드 PP를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뒤에 우대부 PP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앞에 헤드 PP 쓰여져 있으면은 뒤에 우대부 PP 쓰여져 있는 게 맞지. 왜? 이프절의 시제랑 주절의 시랑 맞춰주는 것이 일반적인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대부 PP 안 쓰고 그냥 웃동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인 우대부 PP로 갈지 아니면은 이 가정법 과거인 그냥 웃동사로 갈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그래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가 옛날에 뭐뭐 했었다면 지금 뭐뭐일 텐데 라고 할 때는 이 현재를 나타내는 어구를 많이 갖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많이 갖다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표현을요. 근데 만약에 이 표현이 없다. 그럼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예전에 뭐뭐였더라면 예전에 뭐뭐였었을 텐데 인지 예전에 뭐뭐 했었다면 지금 뭐뭐인데 이거를 해석을 좀 통해서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예문을 한번 볼게요. If I had saved money 그러면은 옛날에 내가 돈을 저축을 했었더라면 I wouldn't be poor now. 지금 가난하지 않을 텐데 이런 뜻이죠. 예전에 돈을 많이 모아놓으셨으면 지금 가난하지 않을 텐데 이 말입니다. 되셨죠? 이거 평서문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바꾸는 거 안 할게요, 여러분들. 예전에 돈을 많이 모았으면 지금 가난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헤드 PP가 앞에 나오곤 있지만 뒤에는요 지금을 아쉬워하는 가정법 과거의 형태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나우까지 잘 나타나져 있네요. If we hadn't fought a week ago 일주일 전에 우리가 다투지 않았었더라면 we would be as friendly as usual now 평소처럼 우리는 지금 친할 텐데 일주일 전에 우리가 싸우지 않았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친할 텐데 평소처럼 되셨죠? 자, 이게 바로 혼합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가정법의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봤고요. 가정법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는요, 요 세 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난이도 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was 쓰는 타이밍에 월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요, 여기 if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 시제와 그리고 컴마 뒤에 주절에서 나타나는 시제에 맞춰줘야 된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3번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법에서 만약에 과거 동사가 쓰여 있으면 과거 아쉬워하는 게 아니야. 현재 뭐뭐라면 이렇게 쓰이게 된다라는 거. 가정법에서 과거 동사는 현재를 아쉬워하는 거다. 그리고 가정법에서 만약에 헤드 PP 쓰이게 되면 되게 아주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다. 이거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면 가정법 학습은 잘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3개 중에서 지금 하나 끝난 겁니다. 이제 또 두 번째 것도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안녕.